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이번 주 화요일은 매블쇼 지금 녹화를 마치고 왔고요. 요즘 좀 매블쇼가 좀 막 복잡했었는데 이재호 씨가 이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면서 뭐 정리가 대충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이재호 씨 본인은 이건 그냥 하나의 명예직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전국 상황에서 이재호 씨가 노리고 있는 저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 자리는 정무수석에 버금가는 이 정계 개편, 선거구 개편,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알파 내각제까지 관련한 그런 음모를 꾸미기에 딱 좋은 자리예요. 요거부터 얘기를 할까요? 윤 비판하던 이재호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새로운 수장으로 유력. 되게 웃기는 얘기죠. 지금 이 페렌 마이크만 하더라도 아니 이재호가 1년 내내 윤석열 까더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. 그러니까 위장이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. 이재호의 윤석열 비판은 위장이었다는 겁니다. 이미 이명박계로 다 내통하는 상황에서 이재호는 국민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의 잘못된 점들을 다 짚어놨죠. 그렇게 해야지만 총선 전으로 이명박계가 잡으러 갈 때 야, 우리는 지금 윤석열이가 잘못한 건 다 지금 짚어놓지 않았냐. 그럼 우리는, 윤석열이를 밖에 내보내서 수리당 마시게 하고, 이재호, 나와 이명박, 이동관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.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위한 명분을 쌓아놓은 겁니다. 그런 음모를 꾸미고도 남을 사람이고, 이 사람은. 자,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, 이게,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, 이건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클 수가 있는 게요. 이재호가 꿈꾸는 세상은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알파 내각제입니다. 왜냐? 자기 같은 늙은 원로들이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고 절대 국민적 지지로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은 개파관의 야합으로 총리는 실세 총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호의 평생 꿈이 이거였어요. 그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. 자,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어차피 보수는 저 변절 개돼지들이야. 뭐 윤석열 만세 이재호 만세 하는 놈들이니까 뭐 상관없는 거고, 이 민주당 쪽 이 사람들하고 야합을 해야 되는데 누구겠어요? 이재호가 중대선거구제나 내각제 판을 짤 때 누구랑 손잡겠습니까? 저기 저 국회의장 김진표부터 흔히 말하는 수박이라는 애들하고 하지 않겠습니까? 당연히. 그쪽이 선수가 높고 지명도가 높잖아요.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. 중대선거구제를 원한다고. 그리고 그 사람들도 국민적 지지로는 대통령 안 되지만은 이재호와 야합해서 이재호가 1년 해먹고, 예를 들면 이낙연이가 1년 해먹고, 박지원이가 1년 해먹고, 김무성이가 1년 해먹고, 이렇게 판을 짤 수가 있는 상대잖아. 누구겠어? 이낙연계지, 이낙연계, 당연히. 이낙연계하고 이재호하고 뭘 고리로 만나느냐? 그 민주화 운동. 민주화 운동 고리로 이 민주당의 수박들과 이재호가 만나서 판을 짜기 딱 좋은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, 이거를. 그래서 이재호가 1년 동안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윤석열을 까는 연기 쇼를 하다가 요 자리다, 요 자리. 요 자리에 내가 차지하면은 정계 개편할 수 있겠다. 이제 이낙연이가 귀국하잖아요. 누구 만나는지 잘 보세요. 120% 이재호가 만납니다. 그걸 비공식으로 만날지 공식으로 만날지 모르겠는데, 이재호가 만약에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되면은 공식으로 만날 수 있는 거지. 민주화 논의한다. 민주화 팔아서. 민주화 30년 팝니다. 민주화 팔아서 만날 수 있는 거지. 한마디로 이제 이재호의 세상이 왔어요. 이재호의 세상이. 최욱이가 엄청 이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 최근 한 2주 동안에. 근데 나는 좀 더 이재호를 빨리 잘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뭐 그렇게 이재호가 이명박이랑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정권을 해먹는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뭐 대한민국에 10명도 안 되는 거죠. 이명박을 빼놓고. 저만 해도 감은 잡고 있었지만 이동관 밀고 들어오면서 내가 판단한 거거든요.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좀 시간이 걸린 거여서, 어쨌든 분명한 게 무슨 최욱이나 정영진이 이재호한테 줄 서가지고 정치하고 막 그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. 그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적당히 이재호가 민주화 이사장 되면은 이재호 스스로 이제 방송 안 나오겠지. 그리고 이런 자리를 차지하면 더 이상 윤석열 까지 않겠죠. 이제 밑에서 이제 이 정치 공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
알아서 사라지는 겁니다. 알아서 사라지는 거. 그리고 언론은 그럼 누가 컨트롤하냐? 이동관이가 이제 그냥 칼 가지고 휩쓸어 버릴 거죠. 한번 이재호, 이동관 이렇게 이 투톱으로 이재호가 정계 개편을 하고 이동관이 언론 개편을 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매불쇼 가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자 이명박계가 이 정권을 잡으면은 총선을 치를 때 이명박계는 누구를 제거할 거냐? 한동훈하고 김건희를 제거할 겁니다. 요 둘이 설치는 한 이명박계들이 짜놓은 판대로 선거가 진행이 안 돼요. 한동훈, 김건희가 설치면 결국에는 이명박계 애들이나 저쪽에 민주당의 그 수박 애들이나 뭐 이재명이나 5대5 싸움을 벌이려고 하거든. 5대5 싸움을. 그럼 5대5 싸움에서 핵심은 중간층인데 그 중간층을 돌려버리게 만드는 원흉들이 누구냐? 국민의힘에서. 그게 한동훈하고 김건희예요. 이 둘을 놓고는 이명박계 애들 식으로 선거판을 못 짜. 반대로 민주당에서 5대5 게임을 할 때 제일 장애가 되는 인물은 이재명입니다. 이재명.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명박계 애들이 과연 이재명을 끝까지 감옥에 쳐넣을까에 대해서는 한동훈이나 이런 검사 애들은 이재명을 잡아넣고 싶어 하겠지만 이명박계 애들은 그냥 저 쫄보 이재명으로 끌고 가서 중간층을 먹을 때 한동훈, 김건희를 날려버리면은 선거에서 오히려 대승할 수 있다. 이재명 저런 무능한 자 있을 때 우리가 이겨먹자 해서 나는 내가 이명박이라면 절대 이재명 안 칠 겁니다. 근데 다만 이제 검사 정권의 특성,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검사 정권이어서 딴 건 못해도 사람은 잘 잡아놓는다. 누명을 덮어 씌워서. 근데 문재인 앞에는 수사도 못 들어가. 상황 문재인 앞에는 엎드려버려. 이재명까지 감옥에 못 쳐놓으면 이것들은 뭐냐. 이제 보수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이명박계 애들은 한동훈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날려버릴 수도 있지. 야 한동훈 너 이 태블릿 같은 건 조작 잘하는데 너 왜 이재명이 못 잡아놓냐? 너 날라가라.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도 한동훈이는 아웃시켜버릴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재밌는 지금 이 기사가 나오는데 내가 지금 더 넣었는데 기사들을 지금 확인해봐.